분체 솔더 중에서 분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리플로 솔더링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솔더링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지 않고 리플로 솔더링에 대해서만 살펴보고 있습니다. 리플로 솔더링이라는 것은 이렇게 솔더링 파트 사이나 연결 부분에 솔더 파티클을 넣고 히팅을 합니다. 여기서 히팅하는 그 온도는 당연히 솔더 파티클의 중심보다 높아야 되겠죠. 그렇게 히팅을 하게 되면 샘납이 되는데요. 솔더링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히팅하는 과정에서 이게 기판, 흔히 컴퓨터 보드에서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그 기판을 표현한 겁니다. 이 기판을 직접 가열할 수가 없고, 열선상이 있기 때문에 직접 가열할 수 없고, 이 분위기 전체를 히터를 생각하시면 좋을 겁니다. 히터처럼 공기 자체를 원하는 온도까지 높여가지고 솔더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납이하게 되는 경우와 리드 프리 솔더, 지금 일부 사용화되어 있는 일부 리드 프리 솔더의 온도 프로필, 솔더링 할 때 온도 표를 살펴보게 되면 예전에 지금까지 사용했던 납이하게 된 솔더에서는 140에서 160도의 프리, 약 90초 정도가 되는데요. 이 프리히팅을 한 다음에 220에서 235도 정도의 솔더링 온도를 약 30초 정도 지나게 됩니다. 지금 보통 일반적으로 쓰이는 PDS입니다. 이것도 용적이 110도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리드 프리 솔더는 거의, 다른 학군들은 거의 이것보다 용적이 높기 때문에 프리히팅이나 본 가열 온도는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일단 솔더링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지금까지 이 솔더링 프로세스를 전부 다 바꿔야 된다는 문제점이 생기겠죠. 그 공장 라인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게 자금을 투자해서 바꾸게 되더라도 문제는 이 전체적인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용했던 그런 기판이라든지 여러 시간 그런 것들이 열에 의해서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요거가 비슷한 용적을 가지는 학품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테니까 그걸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요것과 비슷한 온도를 가지는 학품 중에서 TNG 크리스마스 학금이 가장 성질이 비슷하고 용적도 비슷한 학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실제로 지금 일본의 샤프라든지 일부 회사에서는 이걸 제품화하기도 했는데, 솔더로서 제품화하기도 했는데, 이거는 만들어서 바로 쓸 수는 있지만 다른 학금이나 다른 솔더에 의해서, 다른 솔더 파티클에 의해서 상당히 산화하는 정도가 심합니다. 그래서 산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결국 오랫동안 보존하기가 어렵고 밀봉하고 냉장 보관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관상에 상당히 코스트가 많이 필요하게 되는 그런 학금이고요. 물론 산화막이 다른 분석들보다 많이 생기게 되면 실제로 솔더링하는 솔더빌리티 자체로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 이 문제는 표면의 산화인데요. 이 표면에 그러면 얘가 산화하지 못하도록 산화막을 만들어보자 하는 게 이번 문제의 테마입니다. 그래서 일단 산화되는 그 문제를 해결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적당한 게스트 입자를 선택을 해가지고 그 솔더 파티클을 코팅을 했습니다. 기계적 건식 방법이고요. 거기에는 당연히 어떤 장치를 사용할 것인지, 어떤 처리 조건에서 코팅을 행할 것인지, 그걸 결정한다는 게 어떻게 하겠고요. 그 다음에
코팅을 했으면 그 코팅이 제대로 됐는지 표면을 분석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코팅된 입자의 모양을 어떻게 변했는지 이거 보는 기능을 같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솔더스의 그 성능에는 변화가 없는지, 표면이 변화가 되면 그 아무래도 여러 가지 레어로지라든지 이 전승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솔더스의 성능 평가를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모양을 쉐입을 왜 측정을 해봐야 되는지, 레어로지를 왜 측정을 해봐야 되는지는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플로 솔더링에서는 솔더 페이스를 사용하는 거 아시겠지만 그 분체 자체를 어떤 기판 위에 꼭 맞는 모양으로 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페이스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잉크처럼, 프린터의 잉크처럼 이런 식으로 인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더 파티클과 플러스를 혼합한 페이스상의 모습인데요. 이 플로 솔더링에서 솔더를 프린팅하는 방법에는 크게 스크린 프린팅하고 스크린 프린팅이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스크린 프린팅은 원하는 모양의 스크린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런 스킬로 일정한 방향으로 밀고 나가면서 인쇄하는 방법입니다. 디스펜서 프린팅은 이렇게 생긴 주사위처럼 생긴 디스펜서로 원하는 부위에 솔더 베이스를 놓고 히팅해서 솔더링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인쇄하기 위해서 원하는 모양 그대로 인쇄를 하기 위해서는 이 솔더 베이스의 정도에 아주 큰 영향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CAD가 이 끝부분이 아주 작기 때문에 여기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일정한 정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쉐입을 조사해보니까 그러는데 여기서 모양이 변해서 부형 솔더 파티클을 사용하는데 그 부형 솔더 파티클이 변형이 돼서 찌그러졌다 그러면 서로 접촉할 확률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막힌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적은 산화막을 만들 때 원래 산화막이 만들어지기 전에 성능하고 똑같아야 되는 거죠. 더 정도가 변해서도 안 되고 형상이 변해서도 안 되고 목적은 그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플럭스가 나오는데 플럭스에 대해서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럭스라는 것은 이 솔더를 만드는 회사라든지 그런 크림 솔더 페이스트를 만들어서 판매하거나 그걸 사용하는 그런 회사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노하우거든요. 가장 중요한 노하우가 돼서 어떤 이런 솔더 페이스트에 대한 플럭스를 사용한 페이퍼라든지 발표에서 보면 이 구성 성분에 대한 부채적인 구성 성분에 대한 구성 성분을 오픈한 것은 아직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도 대충 이런 로진 베이스에 로진 50% 들어있는 로진 베이스의 플러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외 형상으로는 건드리 없는 전복죽 비슷한 그런 성상을 하고 있습니다. 플러스가. 그러니까 이게 결국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페이스트라는 게 솔더 파티클에다가 플러스를 믹싱시킨 건데요. 그 정도는 테스트의 정도는 플러스의 함량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리고 그런 영향이 있고 이 플러스에 예를 들어서 로진이나 한 종류겠지만 솔벤트라든지 칫솔 쪽에 예를 들어서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혼합되어 있는 건데요. 이 여러 가지 성분들의 그 컨텐츠가 조금이라도 변하면 이 플러스의 성분이 많이 변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레터빌리티라든지 인쇄성이라든지 솔더스의 성능이 변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코팅을 할 때 게스트 입자를 선택하는 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코어 입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합금을 사용하고 이 KOW라는 걸 선택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플럭스의 한 성분입니다. 플럭스에 첨가하는 첨가제 중에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성분의
플러스에서 여기 코팅하는 양만큼을 빼고 코팅을 시켜서 요 성분을 코팅을 시켜서 첨가하자 해서 그렇게 되면은 일단 플러스의 성분의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요 베스트 입자를 선택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처리 장치를 골라야 됩니다. 처리 장치를 고르기 위해서 일단 세 가지 배출이 있고 아주 온화한 조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볼밀하고 하이스피드 일렉트리컬 로드 타입 파워 믹서라고 하는데 이거는 상당히 큰 시어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그런 장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 에너지원은 시어 스트레스입니다. 근데 여기 사이즈가 이거는 지금 90mm고 직경이 90mm고 이거는 여기 클리어런스 리전이 약 3m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그마한 기계들인데요. 요 세 에너지 이 기계들이 이 장치에서 일자에 가해지는 에너지 레벨이 아주 낮은 레벨부터 높은 레벨까지 그렇게 쭉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요 세 장치에 대해서 에너지 레벨을 먼저 평가해봤습니다. 이건 그 결과인데요. 볼밀의 경우에는 처리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에너지는 당연히 길어지겠죠. 그리고 볼밀이 차지하는 그 에너지는 요 기가적입니다. 요 정도의 범위 안에서 에너지를 입자에 가할 수 있다. 라는 그리고 각 장치들이 이런 범위의 에너지 레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 레벨이 가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형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솔더 파티클이. 그 솔더 파티클이 구형을 유지하기까지는 유지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인을 0.1까지 허용하기로 일단 전형적으로 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그 탁품의 압축 강도를 측정해봐가지고 0.1 이상은 변형하지 않을 수 있는 에너지 범위가 어디냐 조사해봤더니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넘어가는 에너지 레벨에서는 변형이 크기 때문에 이 안에서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 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장치는 일단 볼밀밖에 없고요. 그리고 회전 속도는 50rpm 이런 식으로 처리 조건이 정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평가에 들어가겠는데요. 먼저 파티클 사이즈가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KUW 게스트 입자를 0에서부터 1.2%까지 농도를 변화시키면서 측정해봤는데 변화가 거의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표면에 과연 KUW가 제대로 코팅이 됐는지 그걸 확인해보기 위해서 코팅된 입자 자체를 아이에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니 요 밑에 빨간 선은 게스트 입자인 KUW고 요 피크들이 같이 일치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것은 표면에 코팅한 입자 표면에 코팅이 돼 있다. 정량적으로는 분석이 불가능했지만 정성적으로는 돼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좀 보여드렸지만 이 성분 중에 COA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여기 이 표면에 있는 징크와 결합 메카노케미컬 리액션에 의해서 금속 비누막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분석을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단분자층으로 금속 비누막이 형성되어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 뒤에는 KUW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일단 이 코팅층을 분리해봤는데요. 분리를 하게 되니까 상등액이 있고 액체 용액을 얻을 수 있었고 침전물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상등액 부유물이 도대체 뭔가 이게 금속 비누가 아닐까 해서 발견을 찍었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밑에가 게스트 입자 KUW고요. 여기가 지금 부유물을 찍은 다이어트인데 좀 깨끗하게 나온 것 같지 않은데요. 요 KUW에서 발견 피크들은 거의 없어지고 금속 비누에서 징크 금속 비누에서 볼 수 있는 1940점대에서 피크가 오겠습니다. 그래서 요 금속 비누막도 형성되어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점도 측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점도는
패널 리오미터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느 정도 입자가 변형을 하면 정도가 어느 정도 변하는지 보기 위해서 일부러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최적 범위 이상으로 변형을 시킨 다음에 정도 측정을 해봤습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 정도가 여기 스트레인이 전혀 변하지 않았던 오리지널 파티클의 정도하고 달라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요 0.1 이상은 위험하다. 그래서 0.1까지 선택했던 건 옳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이제 KUW의 농도인데요. 농도를 증가시킬수록 농도를 증가시켜서 코팅 처리를 하고 그에 따른 정도를 나누는 건데요. 그래서 보면 초기에는 감소하게 되고 점점 증가해가게 되고 우리의 목적은 정도의 변화를 주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0.9 정도에서 옵티멈 조건이 있지 않나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음 성능평가인데요. 성능평가에서 저중성 그리고 이런 식으로 프린트 해가지고 여기에 프린트된 솔더도 있고요. 여기에 솔더링한 모양입니다. 이런 식으로 화산 분석기로 화산 분석을 해가지고 웹터리고 이렇게 정의한 다음에 측정해본 결과 코팅을 하지 않은 것보다 코팅을 한 경우 여기서 KOW의 농도인데 KOW가 0.9일 때 가장 좋은 오체 범위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문제가 됐던 보존성의 문제, 오랫동안 보존을 할 수 있는 점들을 하게 되는데 요거는 코팅이 안 된 입자를 이 초록색선은 실링에서 10도씨에서 밀가루 보관을 해봤고요. 파란 선은 그냥 오픈된 상태에서 실온에서 보관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점점 웨터빌리티가 나빠지는 경향을 해봤는데 요거는 처음에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인데요. 코팅을 함으로 해서 웨터빌리티가 더 향상이 됐습니다. 요거는 어떤 조건에서도 거의 변화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결과를 정리해보면 형태, 일단 아까 보여줬던 그 형태는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 장치 선택이나 처리 요건을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표면은 이중 코팅층이 존재한다. 금속 비늘막과 게스트 입자의 층이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고요. 그래서 솔더로서의 성능은 정도에 문제가 없었고 웨터빌리티는 향상됐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솔더스의 성능은 조금만 변해도 솔더의 성능이 많이 변하기 때문에 이 방법은 어떤 수치화하거나 어떤 온도 조건이라든지 그런 거하고는 전혀 의미가 그런 거는 다른 회사에서 적용하기 아주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방식으로 산화 장지막을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그런 하나의 모델을 제시한 겁니다. 이상입니다.